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절제를 하셔야 된다. 절제를 하셔야 시장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많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절제를 못한 것 같아요. 왜? 이 중요하다 보니까 막 너무 깊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뒷부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 수급 분석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글쎄요. 어찌됐건 빨리 한번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복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심화 과정에서는 굉장한 비법들을 쏟아낼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수급 관련된 종목 빠르게 보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인데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타깝기는 한다만 매도 기준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다? 개인 누적 수량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43.65% 하락하는 기준에 개인들이 얼마? 700만 주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상장 주식수 위에 적어드렸죠? 약 8,500만 주 정도 상장이 돼 있는 업체인데 700만 주라면 8.23%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빠졌다.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어떤 종목이든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실 때, 기본적 펀더멘털 분석을 하실 때 과거 데이터 역시 기본적 분석도 과거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어요. 향후 예측이 일부 있지만은요, 과거의 실적이 어땠다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놓고 봤을 때 많이 밀려 떨어지다 보니까 저평가 인식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돼 있죠?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볼 때에는 개인들에게 물량이 다 떠넘겨진 상태다. 이러한 상태라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급이 정체돼 있어요. 개인이 물량이 뺏겨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수급이 정체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박스권이죠. 여기서 수급이 더 안 좋게 되면 개인이 더 떠안는 흐름이 되게 된다면 주가는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한다? 절대 접근하시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현대 로템이 지금 나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급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여러분들이 조금 흥분하실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하이닉스예요. 전통적으로 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도 하이닉스의 주식수가 7억 2천만 주대예요. 2,600만 주 정도 되나요? 하여간 7억 주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서 두 번째로 주식수가 많아요. 옛날에는 뭐 STX 엔진 같은 경우가 20억 주가 있었어요. STX 엔진이 아니라 페노션이죠. 페노션이 20억 주가 있었는데 그 비정상적인 그 종목수 말고요. 실질적인 종목수에서 7억 2천만 주 이상이라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고 그래서 개인들, 기관들,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시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박스 쳐드린 부분이 2012년 9월 8일이에요. 2550원. 참 좋은 가격인데 저도 못 샀습니다. 왜? 주식 매매 안 한 지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요. 자, 놓고 보시면 주가 상승 쫙 나오죠. 아이고 뭐 개인들 뭐 얼마나 팔았길래 그러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당합니다. 7천만 주를 뺏겼어요. 7천만 주면 얼마예요? 7억 2천만 주대니까 약 9%대 10% 가까운 물량을 뺏긴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나와요? 60.64% 상승. 좀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그 다음 부분 뭐 물량 떠안기고 2천만 주 편입되고 나서 조정, 그러고 나서 다시 7,400만 주 약탈 당하고 주가 상승률 101%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물량, 요 정도 물량 떠안겼는데 600만 주면 얼마예요? 0.9% 정도 물량 떠안기고 23% 하락. 체크해 두세요. 이런 게 매수 포인트 자리예요. 지금 못 느끼실 수 있지만. 그 다음 흐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1,300만 주, 1,300만 주, 그러니까 약 2% 정도 물량 뺏기고 나서 주가 흐름은 20% 이상의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다시 얘기한다면 뭐 이런저런 매수 포인트가 되는데 그 매수 포인트 뒷부분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하이닉스 봅니다. 5천만 주 정도 뺏겼을 때 68% 상승, 추가적으로 이제 7,400만 주, 추가적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약 10% 이상 물량 뺏겼을 때 100%의 상승, 그리고 자 놓고 보겠습니다. 얼마 뺏겼어요? 1억 3천만 주 물량 뺏겼어요. 그러면서 145% 상승이 나왔는데 야, 다 오른 종목 왜 자꾸 그러느냐? 아니라니까요. 다 오른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저 때
네모 박스권 쳐드렸을 때 개인들 물량 찔끔 다시 떠안았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시세 조정 주고 다시 땡깁니다. 흔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찔끔. 누적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5천만 주 정도 물량 뺏겼을 때 주가 확 눌러버리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긴 게 거의 없습니다. 주가만 조정을 줬습니다. 여기가 가장 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부분이 뭐 NC소프트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러한 부분에서 물량이 개인들에게 찔끔 아까 600만 주라고 그랬어요. 600만 주면 0.9% 수준입니다. 0.9% 물량 떠넘기면서 주가 부분은 20% 수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노출시켜드리고 싶은데 노출 안 시켜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이러한 매집 종목을 언제 편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몇 %를 해야만 그것을 매집이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복습 시간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요. 왜? 오늘은 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NC소프트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안 보여드리면 또 혼날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도 다음 주에 복습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놓고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 물량 뺏기고 개인들 물량 떠안기고 이러한 시점에 전부 주가의 변동이 나옵니다. 이렇게 빨리 넘겨드리니까 야 천천히 가라. 천천히 보시면 뭐 할 거예요? 다 지난 흐름인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예? 물음표 돼 있죠. 이게 2014년 12월 30일까지의 기준입니다. 2015년에 어떤 흐름이 나왔겠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좀 먼 기간에서 다시 잡아드린 거예요. 11% 물량 뺏기고 얼마 올라요? 129%. 그리고 나서 540만 주 편입되고 나서 이 540만 주면은 24.55% 되나요? 그런데 다시 보죠. 자, 주가 어떻게 됩니까? 67% 하락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봅니다. 자, 311만 주 약탈됐을 때 14%죠? 14% 물량 뺏겼을 때 주가 상승률은 224%. 자, 굉장히 많이 이제 배가 아프신 상황이 되는데 이제 다 봤습니다. 마지막 자료예요. 이것이 이제는 언제요? 이쪽 맨 끝이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예요. 상장 주식수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2200만 주짜리입니다. 하이닉스랑은 달라요. 하이닉스 막 100만 주 들어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이닉스 100만 주는 몇 프로예요? 0.15%인 거고요. 만약에 NC소프트 100만 주면은 얼마예요? 거의 5%에 육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량으로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평균 매매 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매매 단가가 17만 4,500원 정도 HTS상에서 추정치가 나와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얼마 뺏깁니까? 물량을 150만 주. 하이닉스랑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주식수. 2200만 주이기 때문에 약 7%가 뺏긴 겁니다. 굉장히 많이 뺏긴 거예요. 2014년 11월 3일부터 해서. 무지하게 많이 뺏긴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2차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느냐? 꼬리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내려왔어요. 내려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향후의 흐름에서 어떻게 되느냐? 향후의 흐름에서는 NC소프트 부분을 제가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 지금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의 변동은 또 나오겠죠. 수급의 변동이 나오겠죠.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모니터링을 해드릴 수 있거나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교육 자료로만 생각을 하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교육을 받으셨다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7%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하고 평균 단가가 17만 4,500원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격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라면 시장 전체 상황,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이 나온다면은 프리미엄을 일부 얹어줄 수 있고요. 시장이 횡보 양상으로 나온다면은 누르고 흔들 때마다 적절한 매수 평균 단가 수준에 편입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된다 생각을 하신다면은 기다리셨다가 매수 평균 단가 이하에서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략은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되겠죠. 힘드시다고요? 그러시다면은 다음 주에 복습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말씀드렸죠? 교육교재 다운받으십시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같이 보시면은요, 내용 이해하시기 쉽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